안녕하세요. 코인과 퓨처스 거래가 처음이라도 오늘 영상 한 편으로 손이 먼저 움직이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말은 빼고 초보가 바로 써먹는 실전 흐름만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오늘은 딱 5가지를 완성형으로 가져가시게 구성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고 어디서 줄이고 언제 들어가고 왜 이기는지가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거래할 수 있게 쉽게 따라하는 코인 거래법입니다. 메뉴를 찾느라 헤매는 시간을 없애고 필요한 버튼만 순서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특히 처음은 계좌 만들기부터 주문 넣기까지 한 번에 이어져야 합니다. 한 단계라도 끊기면 손이 멈추거든요. 그래서 화면 그대로 복사하듯 따라오는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고 화제였던 중학생 단타 방법입니다. 소문이 아니라 구조를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이 했다는 포장보다 중요한 건 짧은 파동을 빠르게 챙기는 사고방식입니다. 어디서 욕심을 끊고 어떤 구간만 먹는지 그 핵심만 뽑아 성인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인 거래할 때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단타는 이기고 져도 수수료는 무조건 빠지기 때문에 수수료를 깎는 순간 승률이 아니라 통장이 달라집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수수료가 높으면 이긴 매매가 본전 매매로 변합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할인 방법을 깔끔히 묶어두었고 그걸 기준으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보는 단타 방법입니다.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신호를 뽑고 검증하는 루틴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AI를 쓰면 내가 못 보는 시간에도 시장을 감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뉴스, 변동, 거래량 같은 재료를 한데 모아 행동할 타이밍만 뽑아오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 때 입금 없이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그 100달러로 코인 거래를 연습하며 실전 감각을 만드는 흐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바로 적용할 분은 고정 댓글을 먼저 확인하시면 속도가 확 달라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지급받은 100달러로 10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돈을 안 넣고도 거래를 공부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활용해 타이밍이 맞으면 몇백만 원을 만들 가능성은 열립니다. 저는 이걸 실전 연습장이라고 부릅니다. 공짜로 얻은 자금으로 시장을 체험하면 손절과 익절의 감각이 책보다 훨씬 빨리 몸에 붙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은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이론 말고 숫자 한번 보면 감이 바로 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1,000만 원을 각각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같은 돈, 같은 시간인데 결과가 얼마나 갈라지는지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상승했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담았다면 현재쯤 약 2,660만 원 정도가 되는 그림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샀다면 약 233.5g을 보유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2026년 기준으로 그 가치가 약 5,160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금도 꽤 세게 달렸죠.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들고 있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승은 했지만 폭발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수익률이 아니라 인생의 스케일이 달라지는 숫자입니다. 이 내용만 봐도 우리는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투자 후보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최소한 공부해서 선택지에 올려두는 게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더 흥미로운 건 코인은 오를 때만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르면 롱으로 수익을 노리고 내려가면 숏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어 방향 자체가 기회가 됩니다. 거기에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매력으로 느껴지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를 새우가 아니라
그냥 수익으로 체감하는 경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서는 레버리지로 포지션을 키울 수 있어서 적은 돈으로도 큰 금액을 운용하는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10배 레버리지를 쓰면 5천만 원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것처럼 포지션이 움직입니다. 작은 돈으로 큰 파동을 타는 느낌이 여기서 나옵니다. 30억 이상의 투자금을 가진 분이라면 레버리지가 없어도 수익을 만들겠죠. 하지만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분들은 레버리지 기능 없이는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같은 매매라도 거래소 조건이 다르면 출발부터 결승선이 달라집니다. 지금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득이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분명해서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두었고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50만 원이 5천만 원처럼 움직일 수 있으니 해외로 쏠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가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단타처럼 자주 거래할수록 차이가 뼈아프게 벌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다고 보는 반면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서 해외로 이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실전 시작점이니 꼭 확인해 주세요. 이제 수수료가 왜 단타의 천적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하면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레버리지에 붙는 순간 괴물이 됩니다. 수수료는 내 실제 현금이 아니라 내가 잡은 포지션 크기에 붙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높일수록 수수료도 같이 부풀고 매매를 많이 할수록 손익표에서 먼저 웃는 쪽은 수수료가 됩니다. 1,000만 원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해봅시다. 1회 거래 시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돈이 증발합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놀라셨을 텐데 이게 현실입니다. 수수료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는 순간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실력으로 싸우려면 먼저 링 밖에서 발목을 잡는 수수료부터 줄여야 합니다. 이제 4개의 대형 거래소 수수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로 나눕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그리고 원화 입금 가능 여부입니다. 우선 거래 수수료부터 보겠습니다. A 거래소 수수료는 0.01%입니다. 바이비트는 0.009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단타에서는 이 차이가 곧 생존 차이입니다. 숫자로는 0. 몇 %지만 거래를 수십 번 반복하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수수료가 낮은 곳은 매매가 쌓일수록 숨통이 트이고 높은 곳은 매매가 쌓일수록 목이 조여옵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면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한국어 실시간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도 125배입니다. 배수는 곧 공격력이라서 조건 비교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한국 돈으로 바로 넣고 빼는 편의성은 초보에게 특히 큰 차이를 만듭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수수료 최대 할인과 100달러 이벤트 받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정보로 적어두었습니다. 글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게 정리해뒀습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만큼 같은 방향을 맞춰도 타이밍이 늦어지면 손실이 나고 타이밍이 빠르면 수익이 납니다. 먼저 롱과 숏 개념을 아주 간단히 잡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매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선택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코인은 내려가는 장에서도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시장이 됩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 상승을 예상할 때 들어가는데 신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고점을 높여가며 오르면 시장이 위로 달리는 중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장면은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롱 진입 후보가 됩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실린 상승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롱에 유리합니다. 뉴스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어 이런 뉴스가 나올 때 롱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숏입니다. 숏은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합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보이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를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 숏 진입 근거로 자주 쓰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도 중요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세가 약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가격이 곧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숏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뉴스가 나오면 시장이 얼어붙고 그때 숏이 유리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신호들을 같이 보면 감이 아니라 근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 잘 보여줍니다. 어느 쪽으로 힘이 쏠리는지, 변동이 커지는지 줄어드는지 등을 보고 롱과 숏을 더 정교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한쪽 신호만 믿지 말고 여러 근거가 겹칠 때 승산이 커집니다. 고정 댓글에는 정말 기가 막힌 꿀팁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과 $100 받고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거래소 정보까지 모아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영상 계속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